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시작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됐다는 아대가 이거 우리 언제 3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씩 해줘야지 좀 뭔가 새롭지 않나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연 만남. 자,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오, 예. 우와. 정말 이 포탄의 비를 퍼붓는군요. 예. 야, 근데 급탄되는 게 진짜 장난 아니다. 예. 오, CG. 예. 생각도 터렛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경항모 그리고 다른 함정도 지켜줄 든든한 보디가드가 등판했다고 합니다. 함정 최후의 보루 CIWS가 국산화 단계를 밟고 있는데요. 그 스펙이 진짜 눈부시다고 합니다. 무려 세계 최초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세계 최고 수준의 CIWS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세계 최초 맞죠? 맞습니다. 네. CIWS2 사업입니다. 이 CIWS는 뭐 다 아시지만 클로스인 웹판 시스템. 예. 그러니까 뭐 근접 반봉 시스템이라는 의미인데 원이 아니고 투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함정 근접 방어 무기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함정을 지키는 마지막 숨문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네. 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난 8월에 이제 LIG 넥스원이 무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국산화되는 이 CIWS2의 가장 큰 특징은 A사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로 유도가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존의 이제 CIWS는 펠링스라든지 뭐 골키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다 우리 흔히 보시는 360도 회전하는 뭐 분당 뭐 한 50에서 60번 정도 돌아가는 이 레이더, 2차원의 기계식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목표물을 탐지해서 타격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첨단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유도되는 이러한 CIWS를 장착한 거는 우리가 처음이다. 마지막 수문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 날아오는 비행기 막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2차 대전 얘기고 지금은 가장 큰 위협이 대한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가 나오느냐? 초음속, 음속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이러한 초음속 미사일이 속속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 초음속 미사일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마침 준비된 지가 있다니까 한번 보시죠. 마삼 어느 정도죠? 이게 지금 지난 9월 15일 날 첫 공개된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지금 순항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뭐 일반적인 미사일 날아가는 형태로 보이실 텐데 지금 뭐가 지나갔죠? 뭐가 지나가는지를 식별하기 어렵지. 이건 이제 슬로우 비디오고요. 그 실제 속도만 보여주고 슬로우로 보여주는 거죠. 다시. 그렇죠. 다시. 예, 다시 야, 한번. 이게 실제고. 예,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지나갔는지도 잘 모를 정도잖아요. 요거는 조금 이제 슬로우 비디오고요. 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포탄을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말로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CIWS2는 이 한국형 경항모를 포함해서 우리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FFX 배치 3 차기 호위함 등 최신의 함정에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미사일을 맞춘다. 대단한데요. 근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뭐 CIWS. 근데 목표치는 상당히 높은데 한 방에 가능하겠습니까? 첫 시도에 그런 세계 최초 기록 이거 될까요? 뭐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설마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뭐 항모 킬러로 불리는 이제 중로의 초음속 미사일들, 대한 미사일들을 요격을 목표로 하는 건데
이제 마하 3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방금 영상도 보셨지만은 저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는 건데 속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마하 3이면 시속 3,6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이 안 걸리는 속도예요. 8분? 예. 그럼 이거를 450km라고 봤을 때 서울 부산을 그럼 현실적으로 45km로 10분의 1을 줄이면 8분이면 68, 48, 480초니까 48초 만에 45km를 날아오고요. 그게 4.5km로 줄어들면은 그래도 뭐 4, 5초겠네요. 5초 만에 예. 목표 지점까지 온다는 얘기죠, 미사일이. 5km에서 쏘면은. 예. 그러니까 거의 1초에 1km 거의 그런 거예요. 예. 분당 4,200발을 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기관포를 이제 장착을 할 계획인 거죠. 초당 70발씩 나가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첫 CIWS는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사업명 자체도 CIWS2니까 아, 그 질문이 잘못됐고요. 첫 시도가 아니군요, 그러면. 첫 시도는 이제 A사 레이더를 장착한 게 예. 세계 최초라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도 옛날 전 방식의 CIWS는 있었는데 노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노봉은 예, 장수 말벌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장수 말벌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일단 뭐 유해 그거 아니면 유해 곤충 뭐 이렇게 되게 되는 유명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가공할 만한 이렇게 실제로 실물을 보시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아, 예, 평생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예. 요건 이제 96년에 최초로 개발됐었고요. 그 한포 노봉으로 개발됐었고 40mm 구경의 쌍열포예요. 이탈리아의 이제 다르도의 CIWS보다 좀 이제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가 달렸었고 그리고 포신 안정화 장치도 이제 붙였었고 해가지고 이전 세대의 40mm 한포보다는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네. 좋은 사실 장비였는데 근데 이제 소구경 한파고 달리 이 노봉에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안 붙어 있어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대수상, 대공, 대미사일 전투를 하는 한포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첫 CIWS였던 거고 이제 지금이 두 번째인 거죠. 네. 이제 투사업 생산 업체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저희도 뭐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 KDDX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 전투 체계 사업을 놓고 LIG 넥스원하고 하나 시스템이 이제 격돌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 CAWS2 사업도 이 두 회사가 이제 격돌을 했었고요. 예. 이제 그중 LIG 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그 결정되기 2달 전인 이제 지난 6월에 그 부산에서 이제 국제 조선 해양 대제전, 영어로 이제 마덱스라고 그러는데 마덱스 2021 전시회 저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회사가 이 CAWS2 사업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진짜 막바지 8월에 결정됐는데 그러니- 6월에 그러니까요. 예, 행사를 거기 했으면 이제 얼마나 두 저렇겠습니까? 두 회사 다 모형을 선보였는데 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거의 실물 크기 모형을 갖다 놨어요.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하여간 그 LIG 넥스원이 됐는데 마덱스가 큰일 했네요. 그 LIG 넥슨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보면 에이사라에다가 이제 상부하고 동서남북 그러니까 양쪽 사면에 달려 있고 포탑 한가운데는 EOTS라고 불리는 전자광학 장비.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주무기인 게틀링 기관포가 있는데 이 게틀링 기관포가 보통 포가 아닌 이 탱크 킬러로 유명한 A10기 아시죠? 거기에 이제 30mm 기관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GAU-8 어벤져라고 불리는 30mm 기관포 7개를 한 다발로 묶은. 그래서 이거는 A10기가 이제 별명이 탱크 킬러 아닙니까? 이게 경전차, 구형 전차도 파괴했을 정도의 그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무기고요. 예를 들면 1km 떨어진 59mm, 5.9cm 두께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CIWS는 말씀드린 에이사 레이더 등을 장착한 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러한 기술력 플러스 화력을 갖춘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A사, EOTS 이거 좀 KF-21 할 때 저희가 아주 자세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기술 진짜 완전 총집합입니다. 근데 이 CIWS 자 어떻게 역할하는 건지 어떤 무기인지 한번 원론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 운용의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적의 대함 유도탄이 발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소형 수상정이 이제 방어선을 넘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위험이 닥친 건데 이때 이제 함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을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접 방공용 미사일, 유도탄 기만 체계 이런 여러 가지 방어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뚫릴 수도 있는 거죠. 다 뚫리면은 이 대함 유도탄이 함정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0초 1분 막 이런 시간 만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 게 CIWS인데
함정에 탑재된 요격 유도탄이 이제 최소 사거리 10km, 20km를 다 뚫고 들어온 대함 미사일을 향해서 기관포를 쏟아붓자. 그래서 파괴를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방공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보루로 나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함정이 가격이 막 수조 원씩 하고 그 승조원들도 뭐 수백 명씩 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을 때 이제 스스로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CIWS가 뭐 일반 함포 또 뭐 대공포 이런 것들과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기관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르다. 뭐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20mm 펠링스 같은 경우는 그 M61이라고 전투기 등에 탑재하는 발칸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개조한 형태인데 이런 이제 항공기에 탑재된 기관포를 개조하거나 아니면 기관포 플러스 미사일을 같이 운용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는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몇 단계 방어막, 그러니까 함대공 미사일 그런 게 뚫렸을 경우 마지막 몇 킬로 범위를 방어하는 이런 성격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거리는 짧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독립 채산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전투체계라는 걸 통해서 함정에 이제 레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레이더에 탐지된 목표물을 추적해서 그 유도를 받거나 해서 이제 그 함대공 미사일 등이 또는 그 대함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이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까 마하산만 해도 1초에 1km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독자적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레이더. 선조치. 예, 그러니까 CIWS-2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를 장착했으니까 그 레이더가 탐지한 목표물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추적을 해서 격추를 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함정의 전투 체계가 적 공격으로 해서 파괴됐을 경우 또는 손상됐을 경우에도 이거는 독립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갑판에 붙어 있는 로봇 같이 그러니까 살아서 따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로봇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건 즉각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요즘 대함 미사일이 속도도 빠를 뿐더러 시 스키밍이라고 해서 바다 위에 낮게는 몇 미터 정도의 낮은 고도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낮게 날아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레이더에 탐지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레이더에 나타나도 튀어 올라와도 즉각 탐지해서 사격할 수 있는 즉각 대응 능력이 또 뛰어나다는 이러한 이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사실은 제대로 된 근접 방공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가 CIWS 뭐 이미 운영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뭐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SGE-30 골키퍼. 아, 골키퍼. 골키퍼. 네. 골키퍼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이제 느낌이. 미국 레이션사의 그 팔랑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단거리 회전형 유도 미사일 램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세 종류를 이제 CIWS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도입해 쓰고 있는데요. 골키퍼하고 팔랑스는 이제 기관포를 빠른 시간 동안 많이 발사한다고 해서 이제 게틀링형으로 분류가 되고 RIM-116 램 요거는 이제 대공 미사일인데 역할이 CIWS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형 CIWS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지금 RIM-116 그 램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이제 세종대왕급 구축함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리고 인천급 호위함 독도함 이렇게 장착돼 있고요. 또 골키퍼는 한국형 구축함 1번 함인 광개토 대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후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독도급 대형 수송함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골키퍼가 이제 단종이 됐잖아요. 단종이 되고 나서 이제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부터는 이제 팔랑스가 탑재가 되고 있고 또 대구함, 유도탄 호위함 이런 쪽에 이제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2018년에 저는 못 갔지만 두 분이 가셨던 그 서해 유성룡함 얼마 함장님도 나오셨죠? 전 함장님. 함장님이 저한테 배지도 주시고 거기에도 이제 그 RIM-116 램하고 이제 골키퍼가 동시에 장착이 된 경우죠. 네. 그러니까 골키퍼 이게 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CIW 했을 텐데 골키퍼 가드 의미는 그 골키퍼 맞죠? 맞습니다. 골키퍼 예, 예. 수문장. 예, 정말 함정을 지키는 마지막 이 수문장 역할을 자처한 게 바로 이제 네덜란드제인 골키퍼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칸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발칸포보다 큰 이거는 발칸포는 20mm, 이거는 30mm. 7개 하나. 그다음에 총신이 7개고 네. 또 이제 게틀링 방식 총신이 회전하면서 그 분당 수천 발의 이 포탄을 쏟아붓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나온 지는 좀 됐어요. 1975년부터 좀 오래됐군요. 연구 개발이 시작이 돼서 네. 1979년에 첫 시험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 창정비하는 뭐 대도 가봤어요. 사실은 보기보다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는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하는 중량이 10톤, 뭐 높이가 3.7m, 거의 이제 1층 조금 넘는 그런 높이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25도, 아래로 향해서 25도, 예. 위로는 85도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이 총신을 올려서 포신을 올려서 사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아래가 또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신형 대한 미사일들은 높이 날아오는 게 아니고 이 수면에 붙어서 C 스키밍이라고 그래서 낮게 이제 날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막판에는 이제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포신을 낮춰서 이제 사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상황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리고 A-10 탱크 킬러에 장착된 그 GAU-8 어벤저 30mm 7연장 게틀링 포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 이 포의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4,200발 달합니다. 그리고 사정거리는 이제 3km 이상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칠레, 카타르, UAE 등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성능은 화력이나 이런 건 뛰어나는데 그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입된 게 한 60문 정도. 그래요? 된다고 그럼 뭐- 그러고요. 예. 얼마 안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예. 보통 함정당 하나나 많아야 2개 정도 장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함정으로 따지면 한 문씩 기준하면 60척의 함정에 장착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함정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식이 좀 됐어요. 40년 넘다 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게 마침 단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CIWS2를 이렇게 독자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종이 된 그것도 영향이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팔랑스. 그건 뭐 그리스 신화에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팔랑스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팔랑스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 1980년에 미 해군이 운용한 이래로 수백 개가 수백 문이 보급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포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확실히 좀 신형 느낌. 좀 작아 보이고요. 아, 예. 실제로 작죠. 중량이 6톤이니까 절반 정도고 그렇게 아까는 보여서 10톤 가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꽤 줄었네요.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유견장에 20mm M61A1 기관포가 장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발사 속도는 분당 3,000발, 예. 사정거리는 1.8km니까 스펙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골키퍼보다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7연장에서 6연장으로 30mm에서 20mm로 차이 나네요.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가 있죠. 요 점이 또 장점이지만 2000년대 중반 당시에 프랑스 한 대 가격이 50억 원 정도였으니까 골키퍼의 절반이었어요. 그것도. 경쟁력 있네요. 경쟁력이 있죠. 근데 지금은 프랑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명중률하고 파괴력을 높인 신형 탄환을 사용한 이제 블록 1B가 선보여졌고 발사 속도가 3,000발에서 4,500발로 늘어났고요.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그리고 개량된 광학식 추적 장비하고 또 30cm가량 연장된 포신 덕분에 요격 능력 차이가 골키퍼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예. 뭐 골키퍼도 뭐 팔랑스도 뭐 70년대, 80년대에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없던 이 CIWS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까?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예, 뭐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1967년에 제3차 중동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구축함 엘리아트 함이라고 쓰는데 이게 이집트의 미사일 고속정에서 발사한 대한 미사일에 의해서 격침이 되는 그 당시로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미사일 한 방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한 방은 아니지만 여러 방 맞네 또. 근데 그때만 해도 소위 대한 미사일이라는 게 존재 자체가 별로 부각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구축함에 비해서 미사일 고속정은 훨씬 작죠. 그러니까 그 더구나 이제 항구 안 근처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함이 함정이 방심하고 있다가
뭐가 몇 발 날라오더니 그냥 배가 격침이 된 거예요. 네. 승조원 중에 47명이 사망하고 91명이 이제 부상하고 그다음에 배는 뭐 침몰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구축함을 공격해서 격침한 무기가 그 유명한 스틱스 대함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면 70년대에 뭐 북한에 미사일 고속정 오사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이 있다. 거기에 스틱스 대함 미사일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많이 저희 초등학교 때 막 초등학교 때 그런 뭐 스틱스 이런 얘기 무슨 급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도대체? 그 초등학교 어딥니까? 네. 시골 학교였는데 제가 약간 밀떡이어서 좀 이제 자료도 없잖아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어디서 그런 걸 뭔 급이요? 북한의 뭔 급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만 해도 하여튼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그걸 아주 방공교육이 방공교육을 철저하셨네요. 열심히 아주 그냥. 시키셨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때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는 우리 해군에는 대한미사일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비대칭 위협으로 많이 부각이 됐던 그게 바로 이제 바로 그 스틱스 미사일인데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소형 함정에 의해서 어뢰뿐 아니고 대한미사일도 큰 함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럼 이 대한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고. 뭐 액조세라든지 하품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대함 미사일도 이제 개발을 하고 미사일 탑재한 함정도 건조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소위 소포트 킬이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기관포로 요격하는 게 힘들었어요. 미사일로 요격하는 건 더욱더 어려웠고,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레이더로 유도가 되니까 전파 교란, 우리 흔히 얘기하는 ECM, 이 전자전을 통해서 대함 미사일을 교란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강구가 됐고 실제로 그 뒤에 벌어진 전투에서는 4차 중동전이나 70년대 이때는 ECM이 전파방에 이게 상당히 효력을 발휘해서 스틱스 미사일 몇십 발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실하게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하드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함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가 발전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인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거죠. 네. 아니 기관포를 막 분당 몇천 발 쏴가지고 그 빠른 미사일을 잡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아마 실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장관일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본 거는 옛날 영화에 대공포나 쏘고 좀 이렇게 안 맞고 이런 거나 본 거잖아요. 네. CIWS 핵심은 역시 이제 자체적으로 탐색하고 또 추적하는 이 능력을 가진 레이더거든요.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그 I밴드의 탐색 레이더 그리고 I밴드와 K밴드의 추적 레이더 이렇게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탐색을 하고 한쪽은 추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탐색 범위를 늘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또 복수의 표적과 교전할 때 탐색 레이더하고 이 추적 레이더가 서로 상이한 표적을 또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밴드 탐색 레이더는 소형 표적 탐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들이 아주 크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날씨 조건과 관계없이 작은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는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 IK-밴드 레이더 이거는 이제 정밀 추적을 움직이는 것들을 정밀 추적을 담당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공격해오는 무기 체계의 위협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이것도 자동으로 결정 이거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 자동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추적 안테나의 자동 방향 탐지로 최우선 순위의 표적을 스스로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로봇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추적하는 동시에 탐색을 또 한편으로 또 날아올 수 있으니까 또 계속해야 되고 이런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천 발을 쏴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 무대뽀로 쏴가지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 평가, 발사, 교전 평가 등을 다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표적 추적 이거 오류 한번 뜨면 모든 장비라는 게 또 이렇게 오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류 한번 뜨면 난리 나겠는데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91년 걸프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참전한 배 중에 전함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쓰던 미주리라고. 미주리함이 그 2차 대전 태평양전 끝날 때 일본이 그 메가더 장군 등이 그 참석한 건 한국문서 조인한 그 배로 그렇죠. 거기 유명한 배 타러 전함이죠. 걸어가는 거 많이 그 영상이 나오잖아요. 간판에 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예. 조인하는 게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미주리함이 퇴역했다가 걸프전 무렵에 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이 미주리함을 겨냥해서 이라크군의 이제 실코엄이라고
이 중국제 지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틱스를 지대함용으로 좀 개조한 업그레이드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발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발이 이제 발사가 됐는데 미주리함은 이제 체프라고 그래서 레이더를 교란하는 그 방해 장치 있지 않습니까? 체프를 뿌리고 항해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미주리함이 이제 전함이 워낙 크고 둔중하니까 구축함이나 이 프리기트함, 호위 함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자레트함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바로 펠링스 CIWS를 장착하고 있던 거죠. 이 펠링스가 이 실크워머를 이제 탐지했다고 쏜 거예요. 발포를 했는데 이게 미주리함이 쏜 체프를 향을 쐈다는 아, 겁니다. 뭔가 날아오니까 그냥 쏘고 봤군요. 뭐가 이제 레이더에 잡히니까 그 20mm 탄 4발이 5km 떨어진 미주리함에 이제 맞은 거죠. 근데 5km면 사실은 이제 정확히 유효 사거리는 조금 벗어난 거리인데 20mm 4발 맞은 그러니까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잘못 날아가서 이제 맞은 건데 그때 당행이 이제 수병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피해에 이제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주리의 또 다른 호위함에 이제 영국의 골로체스탄함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다트라고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시다트 아주 그냥 이름 잘 지었네. 이름 좋죠. 계속 맞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우리 게임하는 다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콘 미사일을 요격을 해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을 하더라도 네. 이런 실수, 그다음에 오인 사격, 공격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국산을 하겠다.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이제 골키퍼 단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골키퍼의 유지 보수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안으로 들었던 팔랑스 이제 시장을 독점을 하게 돼버렸거든요. 아, 한쪽에 단종하니까.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더블. 야, 조용히 있다 묶어 더블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게다가 예. 수리비도 올렸어요. 그리고 기회니까 그렇게 되는 비즈니스. 거죠. 예. 게다가 팔랑스는 이런 관련 기술 이전을 아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고장나면 6톤짜리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아음속이라면 이제 시속 한 1100km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에 대응하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하 3 이런 미사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주변에 중러, 일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이런 미사일들을 가질 수 있는 기술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CIWS는 요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성능이 이제 개량된 CIS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자라고 된 것이고요. 우리도 사실 지금 만드는 거는 골키퍼처럼 그 GAU-8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화력이 센 그런 CIWS를 국산 개발하자 이런 게 목표입니다. CIWS2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세 분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 CIWS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탄약의 호환성.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굉장히. 그래서 20mm 물론 우리 펠링스도 이제 도입을 했지만 그 전부터 많이 도입한 게 이제 30mm 탄을 쓰는 골키퍼였고요. 그리고 만약 CIWS를 우리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새롭게 만들려면 이게 뭐 개발 기간도 문제고 검증 문제, 탄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뭐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한 데 비해서 소위 가성비나 이게 떨어질 수 있고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그런 형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골키퍼를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는 거고 마침 탄약도 우리가 지금 우리 업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어딘지 아시겠죠? 아, 탄약하면 무조건 네. 피사 아닙니까? 네. 예. 네, 물론 뭐 H사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피사밖에 몰라서. 네, 무조건 피사라고는 H사가 좀 소원할 수 아, 있는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제 피사와 H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네. 피사가 오래됐고 아, 아무래도 예, 많이 하죠. 그래서 최대 탄약 생산업체는 이제 풍산에서 JV8 게틀링건에 사용하는 K164, K165 탄을 마침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순항 미사일 관통 능력이 있는 미사일 관통탄을 만들고 있어서 그거를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죠. 네, 제가 오늘 CIWS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게틀링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개 이렇게 포신을 연결을 해서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병사들을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린 이 무기가 세상에 나온 이유 그야말로 완전 반전이라고 하는데요. 게틀링건의 탄생 비화 본방 야사에서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각종 무기나 군사 장비를 접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인데요. 첨단 무기로 보기는 힘들지만 등장만 했다 하면 나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방을 초토화시키는 게틀링건인데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무라이 부대를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리며 게틀링건의 위력을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었죠. 총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관포를 통틀어 게틀링이라 부르다 보니 제조사나 무기 자체 이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이 무기를 개발한 리처드 조던 게틀링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시무시한 살인병기를 발명한 게틀링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데 대체 의사가 어떻게, 왜 살인병기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181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게틀링은 21살의 나이에 첫 발명품으로 증기선용 프로펠러를 만들면서 그가 기계 제작 및 조립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명가의 길이 아닌 석이나 시간 강사, 상인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기 바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기 그지없던 게틀링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무섭기로 소문난 천연두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치명률 75%까지 이룰 수 있는 위험한 병이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펼치다 간신히 살아난 게틀링은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는데요. 32세의 만학도로 오하이오 의과대학에 입학. 수년간의 공부 끝에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 정식 의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병원 개업은커녕 진료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본업도 내팽개친 채 몰두했던 건 다름 아닌 발명이었습니다. 이양기, 증기 트랙터 등 각종 농업용 기기들을 만들었는데요. 낙후되었던 미국 농업 시스템에 혁신을 일으키면서 의사가 아닌 발명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1년 관세와 노예 제도 문제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해 전선으로 향했고 얼마 안 가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거나 전사하여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마주한 게틀링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의사로서 다친 병사들을 치료해 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 획기적인 신무기 개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의사로서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건 좋은데 어째 방향이 그는 과거 자신이 개발했던 종자파종기의 구조에 영감을 얻어 손잡이를 돌리면 여러 개의 총열에서 교대로 총탄을 발사해 분당 200발의 빠른 연발 사격이 가능한 병기를 발명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총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 게틀링건이었습니다. 1861년까지만 해도 전수는 극히 구식이었고 라이플 소총을 들고 5와 열 딱딱 맞춰서 빽빽히 들어선 수백 명의 병사가 하나의 방진을 이루어 일제 사격으로 우열을 가리던 이른바 라인 배틀이 이어지던 시대였는데요. 각 군의 한 라인만큼 수천 발의 총알을 일시에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닌 무기가 있다면 전선에 투입되는 병력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희생되는 병사들의 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죠. 나아가 압도적인 화력에 모두가 전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이 발명품으로 인해 더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분당 수백 발씩 날아드는 총알에 병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전사하면서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게 되었고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소총수가 게틀링건 한 대와 대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총수들은 45발을 명중, 게틀링건은 105발을 명중 시켰다고 하는데요. 즉
게틀링건 한 대가 소총수 15명보다 2.3배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셈이었죠. 게틀링이 기대한 것,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해내는 것이었지만 군인들에게 있어 게틀링건은 그저 화력 좋은 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게틀링은 이 꼴을 보고도 총의 위력이 약해서구나. 전장을 오래 끌지 않고 빨리 끝내면 희생자가 줄어들 거야 라며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로 하는데요. 기존 게틀링건에 전기 모터를 장착해서 분당 수백 발에서 분당 3,000발로 사격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아니, 의사라면서 이 정도면 거의 뭐 대량 학살 수준 아닙니까?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업그레이드된 게틀링건은 배터리 기술 문제로 미 육군에 채용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게틀링건 자체는 무기로서 성능이 끝내줬기 때문에 수없이 팔려나갔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공세가 최선이라는 전쟁 교리는 게틀링건의 등장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고 전사자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자신이 발명한 총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던 게틀링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1906년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전쟁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틀링. 기술적으로는 업적을 남겼지만 대량살상 무기를 탄생시킨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CIWS2 진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엄청난 기술들이 뭐 총 집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CIWS는 총성 미사일하고 소형 수상 함정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고성능의 사격 능력이 적용된 이제 자동화 탄착 수정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 궁금해지는데 진짜 앞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일로 조준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 그렇죠. 난리 나는 거 생기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빨리 모든 게 다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격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도 사실 불가능한 정도로 빨리 모든 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명중 평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격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순식간에 판단을 합니다. 야, 그거를 판단을 해요? 이게 눈에 보거나 뭐 이런 게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걸로 판단할 시간이 없죠. 그쵸. 예. 그걸로도 판단을 뭐 동시에 하긴하겠지만 이게 또 필요하고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명중평가 알고리즘. 야, 유튜브 알고리즘보다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예. 그래서 명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탄과 미사일의 이격 오차를 추적 레이더로 다시 확인해서 자동으로 탄착을 수정을 하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CIWS2 사업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된 LIG 넥스1은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효 사정 거리가 짧고 또 대응 가능 시간도 수초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을 이제 했죠.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사격 통제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벗어난 오차만큼 수정해서 자동으로 탄착 수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격파시키는 알고리즘을 또 A사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사실 탄착 수정을 제대로 하려면 뭐 레이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우린 또 A사 레이더를 또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성능의 향상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CIWS2의 전용 사격 통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골키퍼의 창정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모 업체 그 창정비 말씀하신 그 거긴가요? 맞습니다. 그 이제 LIG 넥스1 뭐 업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말 다 모델 거예요. 아니 기사님이 그 뭐 업체라고 해놓고 뭐 LIG 넥스1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이 기준이 뭐 업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 회사 있잖아요. 이제는 말해도 된다. 이제는 몇 초나 지났다고 지금 뭐 그냥 한 회분 해서 그럼 어떡하냐고. 1회 때는 못 말했는데 뭐 40회니까 한다라든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 회가 끝날 때가 됐잖아요. 방송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이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여간간에 2016년에 이제 그 LIG 넥스1하고 방위사업청이 이제 골키퍼 창정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골키퍼를 원래 만든 게 네덜란드 아닙니까? 그 네덜란드 탈레스에 이제 LIG에서 기술 인력을 파견해서 정비 기술하고 노하우 이거를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구미생산본부 제가 가봤던데 거긴데 거기에 이제 골키퍼 전용 창정비 시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이제 골키퍼 초도
정비품에 대한 공장 수락 검사, 이거를 이제 FAT, 팩토리 업섹턴스 테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해외에 의존했던 것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된 이제 그러한 역량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우리가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용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초 보통 3대7, 최초 도입가는 30%, 라이프 사이클 평생 그 3, 40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 뭐 적게는 60% 이렇게 들다 보니까 돈도 들고 급하게 막 고쳐야 될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 건너 갔다 와야 되면. 더구나 비행기가 아니고 배 타고 갔다 와야 되면 몇 그쵸. 달이 걸릴 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절감되느냐? 그 한 1,000억 원 이상의 예상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CIWS2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LIG 넥스원이고, 근데 그 경쟁사가 한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화 시스템도 뭔가 진짜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떨어지면 그냥 사장되는 건가요? 뭐 어떤 좀 이렇게 좀 살릴 거가 없을까요? 사실 장점들이 있어서 네. 서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고성능 사격 재원 계산 장치라는 이 기술이 있는데, 요거 이제 표적을 맞추려면 이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표적의 뭐 방위 거리, 침노와 속력, 그리고 어떤 탄약인지 뭐 심지어 주변의 기온, 기압까지 다 계산은 한 후에 발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쪽에 또 특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이 명중이 되지 않았다, 초탄이. 그러면은 이제 탄과 표적 사이의 오차를 또 센서가 측정을 해가지고, 아까 알고리즘 방식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측정을 한 이후에 다시 오차 시스템에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또 쏴야 되는 이런 기술이 좀 상당히 발전돼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텔스 성능인데, 아까 그 L4의 경우 본체 부분만 이렇게 스텔스란 말 때문에 괜히 이렇게 숨기게 됐습니다만은 무의식적으로 LIG 넥스원은 이제 본체 부분만 스텔스를 적용을 했는데, 하나 시스템은 JU8의 포신까지 다 덮어버리는 이 스텔스를 설계를 적용을 했어요. 피탐 최소화를 사실 구현을 한 상태라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좀 적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죠. 예. 아 근데 그것이 솔직히 이제 가능한 건가요? 이게 예. 경쟁 이렇게 경합하다가 한쪽이 뭐 되고 한쪽이 안 됐을 때 이쪽에 좋은 뭐 어떤 뭐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이거 뭐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 정말 국익을 위해서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경쟁사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안타깝지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마덱스 전지에서 두 예. 군데 두 회사 걸 다 봤잖아요.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 시스템 거는 그런 면에서 좀 미래형 무기에 가까운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그런 세련된 느낌을 이제 받았었는데,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CIWS2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탐지 정보 처리 속도인데, 기존 골키퍼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00배 이상 1000배요?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음속 대함 미사일뿐 아니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그래서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4개면의 A사 레이더 장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개 탐지 레이더, 그다음에 1개의 추적 레이더가 이제 따로 있고, 그래서 5개의 레이더를 탑재한 결과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360도 커브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KF-21 때 우리가 이제 A사 레이더 이게 한참 했잖아요. A사 레이더를 따로 우리가 다룬 적도 있는데, 그때 모듈 하나하나가 레이더나 마찬가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KF-21의 경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88개. 예, 뭐 하여튼 1000여 개의 그런 모듈이 장착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 시스템 그 원래 후보의 경우도 그 CIWS2 경우도 이제 1000여 개의 모듈이 장착된 모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LIG 넥스원도 이제 수천 개의 TR 모듈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략화된 면배열,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북한의 이제 장사정 포탄 날아오고 그러면 잡기 위한 대포병 레이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국산화해서 개량한 모델이 대포병 레이더 2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A사 농동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거는 면배열 레이더고, 그래서 기계적인 회전이 없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판 형태로 됐지 않습니까? A사 레이더가 그 판의 방향을 바꿔서 날아오는 표적을 탐지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지스함 레이더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예. 아니 그 최신 기술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뭐 A사, 플러스 뭐 세계 최초도 많은데 이러면 이제 바로 K방산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네. CIWS-2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의 동맹국 중에는 유일하게 개발이 성공하는 나라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그러면 대한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레이저나 이런 거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하겠지만 해결하겠지만 오늘 당분간은 이게 이런 기관포탄 형태의 유격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면 유럽 국가나 이 친서방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거 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바꿔 얘기하면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물론 미국 것도 수출이 되겠지만 우리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제 국산 무기 하면 항상 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 아닙니까? 좀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확실한 AS. 펠링스보다 좀 싸게 만들 수 있다고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희망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좋은 소식이 정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뭐 세계 최초 A사 레이더를 장착한 CIWS-2 사업, 우리의 사업인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 CIWS-2 기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지 급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급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이기 때문에 마하 5만 해도 1초에 1km 이상 날아가는 속도잖아요. 1km 훨씬 능가하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이걸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은 현실적으로 레이저 무기밖에, 레이저 무기나 다른 이제 입자를 활용한 이런 무기들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 러시아나 중국 등이 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앞서가고 있어서 이미 이제 실전 배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지르콘 대함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DF-17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존하는 그러한 위협으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레이저를 활용한 요격 근접 방공 시스템 CIWS 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뭐 창과 방패 이런 얘기가 있듯이 계속 이제 공격 무기도 발전하고 방어 무기도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100년쯤 후에는 테러범 외에는 실탄을 쏘는 무기는 안 쓰지 않을까. 전부 광선 무기화 되던가 진짜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부터 계속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당장에는 불필요한 것 같은 거라도 한쪽에서는 또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 예. 그렇게 2가 나오면 3가 이미 시작이 돼야 되고 3가 나오면 4가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만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계속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IWS 이거 진짜 이건 뭐 올리면 조회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워낙 화끈해서. 우리가 저 영상이 밀리터리 영상이 어필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거, 쏘고 터트리고 많이 쓰는 거 이거 따라갈 게 뭐죠? 빠르고 만발, 분당 만발.